세무사님, 아버지가 보유한 시가 8억 원 상당의 주택을 자녀가 매매대금으로 3억 원만 들이고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매매대금의 일부를 주고 주택을 취득하려는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시가는 8억인데 돈은 3억만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5억의 경제적 혜택을 자녀가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5억이 증여의제 금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증여의제 금액 5억에 대해서 다 과세하지는 않고 공제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시세 공제해주는 금액은 시세 8억에 30% 2억 4천하고 한도 3억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자녀가 5억의 이익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8억에 30% 2억 4천 이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세될 금액은 2억 6천이 되는 겁니다. 혜택은 5억을 받지만 과세되는 금액은 2억 6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 사례의 경우는 8억에 30% 2억 4천의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금액 한도는 3억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이 많은 부자 아빠 같은 경우는 8억짜리가 아니라 30억짜리 아파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0억 아파트의 30%면은 3, 3은 9억을 혜택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금액으로 한도 3억을 딱 정해놨습니다. 부자 아빠한테도 최대 3억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평범한 아빠는요? 평범한 아빠도 역시 3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세의 30%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억이니까 38이 24, 2억 4천을 공제받는 거죠. 다른 사례로 8억이 아니라 20억 아파트를 3억을 주고 샀다. 그렇게 해도 20억에 30% 6억을 다 공제받을 수 없고 한도 3억만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30%까지 공제를 해주고는 있는데 금액 한도로 3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 이 사례에 자녀가 3억의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2.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의 자녀분께서는 취득가액이 3억이 아니라 5.6억이 됩니다. 본인이 지급한 3억, 그 다음에 증여세가 과세된 2.6억 합쳐서 5.6억이 본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양도를 진행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대한 자료, 3억 송금 사실, 그 다음에 2.6억 과세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녀가 주택 청약 계획이 있어서 주택은 필요 없고 창업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청약 계획이 따로 있어서 주택은 본인의 힘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굳이 아버지께서 주택을 이전해 줄 필요는 없고 이때는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어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라고 해서 기존의 5천만 원 일반 비과세 외에 추가로 10배나 되는 5억의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5억을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도 세금은 빵원인 거죠. 와, 엄청난 마법이네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만 60세가 넘어야 되고 자녀는 만 18세가 넘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주고받을 수 있는 부모 자식의 요건이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미성년자들 창업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자녀가 자금을 받게 되면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돈을 받으면은 최소한 2년 내에는 창업을 진짜 해야 되고 창업을 하면은 4년 안에는 돈을 창업 자금으로 목적에 맞게 다 소진해야 됩니다. 소진하고 그 사용 계획을 매년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창업을 해서 실제로 가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게를 10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나서도 창업한 그런 점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일반과세로 추징이 됩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목숨 걸고 창업을 해야 되겠군요. 창업하는 것도 좋지만 10년이라는 창업 사후관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0년은 강산이 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는 10년 유지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창업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업 업종은 대부분의 업종은 이제 대상이 되는데 안 되는 업종으로 딱 열거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업종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음식점, 치킨 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다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업종은 제외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커피 전문점, 호프집 등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 판매점, 일반 교과학원,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대표적으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왜 이런 업종들은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정책적으로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 산업, 다시 말해서 이 지원하는 업종이 있어요. 지원하는 업종은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커피 전문점이나 그런 주점, 노래방, PC방 같은 경우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아주 흔한 업종이에요. 창업을 지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포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을 창업을 지원해서 배출하는 게 정책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구조를 봐서 포화된 구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장려해야 될 만한 업종, 이런 업종은 뭐 창업자금 특례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 교과학원,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업종이거든요.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이 사교육이 치열한 상황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지원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이고 충분히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대물림이 잘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에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 증여 5억 비과세를 받으시면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2년 내 창업, 4년 내 소진입니다. 사후관리 10년입니다. 이 10년을 유지하지 못하시게 되면은 이자까지 붙여서 일반 증여세로 추징하기 때문에 창업일 이후에 가령 5년 차에 폐업을 하게 됐다, 휴업을 하게 됐다, 이때는 가산세까지 붙여서 일반 증여로 추징하게 되면은 이때는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